2025년 한국은 지도자를 잃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4월을 주시하라. 그때 모든 것이 바뀐다. 13살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언했던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남긴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그는 한국을 향해 가장 어두운 예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25년 한국에 닥칠 끔찍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2025년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도자에서 시작된다고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지고 국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히 정치권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잃고 사회 전반이 공백 상태로 빠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국민은 길을 잃고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때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 그의 예언은 한 사람의 몰락을 넘어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미뤄지고 책임은 흐려지며 리더십은 존재감을 잃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퍼집니다. 분열은 더욱 깊어지고 국민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질 때 국가는 스스로의 적이 된다. 이 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의 중심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가 기능의 마비를 뜻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지도자의 붕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리더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인지. 진짜 리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안에서 깨어난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시대, 그 공백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서느냐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나타나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 경험도 정당의 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가 말하는 언어는 기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복잡한 정책 대신 단순하고 감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의 말은 분노에 불을 붙이고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국민에게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지속적인 리더십 부재는 결국 예측 불가능한 인물을 탄생시킨다. 그는 반체제의 상징처럼 등장해 기존 정치 질서를 부정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절박함이 그를 구원자로 만들고 그는 그 기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파괴의 도화선이다. 처음엔 대안을 말하던 그는 점차 자신의 이념을 절대화하고 더 강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그의 등장은 사회 전체를 분열시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국민은 양극단으로 갈라섭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예언했습니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권력은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지도자의 부재, 새 인물의 부상 그리고 분열된 사회. 이 모든 상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즉 통제라는 수단으로 이어집니다.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국민의 움직임은 감시되기 시작합니다. 법과 제도는 변하지 않지만 그 운용 방식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언론은 침묵을 강요받고 비판은 사회적 불안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자유의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서서히 익숙해진 끝에 모두가 그것을 잊게 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의 기준이 바뀝니다. 과거엔 당연하던 발언이 검열되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SNS 플랫폼은 통제되고 특정 키워드가 차단됩니다. 통제가 일상이 되는 순간 국민은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것이 아난드가 말한 자발적 복종의 시대입니다. 외형상 민주주의를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그런 통제가 오히려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불안을 멈추기 위해 더 강한 감시와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불안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은 자유를 넘겨줍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진실은 통제의 대상이 되고 거짓은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의심받고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침묵과 동조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형식은 그대로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체제.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 모든 것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 출신의 천재 점성가입니다. 2006년생으로 13살에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시기를 예측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점성학과 고대 힌두 경전인 베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행성 간의 움직임을 분석해 정치, 경제, 재난 등을 예고합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흐름을 비춘다. 그의 경고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이유는 이미 수차례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눈앞의 숫자보다 숨어있는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경제는 끝난다. 중산층의 몰락, 자영업 붕괴, 청년 실업 그리고 가계부채의 폭발까지. 이제 위기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다음 순서는 부동산입니다.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버티던 마지막 공간마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집값은 빠르게 흔들리고 대출은 족쇄가 되어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가장 약한 이들이 무너진다. 그 속에서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 흐름을 미래 없는 세대의 탄생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2025년 그의 예언은 다시 하늘을 가리킵니다. 2025년 4월 화성과 토성과 라후가 충돌하는 시기. 그때 세상이 바뀐다. 그는 이 시기를 가장 위험한 행성의 배열이라 말하며 정치, 경제, 전염병, 전쟁 모든 변화가 이 시점에 집중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대규모 전염병의 재등장. 그는 말합니다. 예전의 바이러스가 아니다. 면역을 회피하는 새로운 고통이 찾아온다. 이 바이러스는 과거처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분열되면 다음 수순은 외부의 충돌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한반도는 전략의 중심이지만 전쟁의 불씨이기도 하다. 동북아는 지금 극도로 민감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국의 움직임, 일본의 군사 재무장,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정한 갈등의 축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발의 총성이 필요하지 않다. 긴장만으로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심리적 전쟁은 이미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위태롭고 국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는 안보보다 생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 강대국들이 압박을 가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한국은 두 거인의 발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한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모든 길이 열려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경제는 미국과 연결돼 있고 무역은 중국과 얽혀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자연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지구는 인간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2025년 이후 한반도에는 자연의 분노가 도달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대규모 지진, 이상기후, 폭염과 가뭄 그리고 국지적 홍수. 그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대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과 남부 지역의 활동 단층대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예언은 대지는 말이 없지만 반드시 움직인다는 경고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돈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의 도입,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중앙 통제형 금융 시스템의 확대를 예고합니다. 금융의 자유가 축소되고 거래는 감시되며 자산은 선택이 아닌 지정된 흐름을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사람의 삶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 경제의 흐름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시스템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아비냐 아난드는 한반도 상공의 특이한 행성 배치를 경고합니다. 그는 그것을 검은 달이라 불렀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둠, 그 어둠이 한국을 덮을 것이다. 이 검은 달은 실제 천문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의미는 훨씬 상징적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공간, 결정이 멈춘 시간, 그리고 혼란이 고요해진 순간. 이 시기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멈추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정부는 움직이지 않으며 언론은 말끝을 흐립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침묵의 시대라 표현합니다. 불길은 잠시 잦아들지만 그 안의 온도는 더욱 뜨겁다. 즉 혼란이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그것은 다음 폭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공백 속에서 부유하고 경제는 방향을 잃은 채 떠돌며 사회의 중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검은 달이 떠오를 때 모두가 멈춰 서게 된다. 이 멈춤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을 유예하며 모두가 서로를 바라만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기다리기만 하며 국가는 점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진짜 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정치는 침묵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사회는 자각 없이 흐른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검은 달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둠이 온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그때 우리는 이미 깊은 위기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의 시대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기존의 신념은 힘을 잃고 새로운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체계이자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존 종교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형 종교는 내부 분열과 외부 불신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잃고 형식만 남은 채 흔들립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신을 말하는 자들은 많지만 진실을 전하는 자는 사라진다. 그 빈틈 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떠오릅니다. 기존 교리를 부정하고 세속적 성공을 앞세우는 집단들이 생기며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확신을 찾아 몰려듭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신적 기반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붕괴는 이념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의미가 왜곡되며 공통의 가치가 사라진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실은 분열되고 의견은 무기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민이 하나의 언어를 쓰지 못할 때 국가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정치적 언어, 사회적 표현, 심지어 일상적인 단어까지도 각자의 의미로 갈라집니다. 국가, 정의, 자유라는 단어마저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작용합니다. 이제 소통은 단절되고 감정만이 남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침묵과 공격만이 남는다. 종교는 사라지고 믿음은 흩어지며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한 나라의 심장은 그 나라의 혼이 깃든 곳이다. 그 심장이 멈출 때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심은 명백히 서울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왔고 그 집중은 곧 국가의 동력이자 한계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이 서울이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심장에 금이 가는 것이다. 서울의 문제는 단지 교통 주거 환경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극심한 양극화, 높은 주거비용 노령화, 그리고 정체된 산업 구조까지 모든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포화 상태지만 청년은 떠나고 노년층만이 남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은 점차 기능의 중심에서 상징의 공간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도시의 기운이 꺼지는 순간 국가의 에너지도 빠르게 식어간다. 수도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 국가 운용의 무게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이 약해질수록 국가 전반의 통제력과 조직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게다가 서울이라는 공간은 지리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북한과의 거리, 지진 가능성, 과밀한 인프라와 노후화된 시스템. 이 모든 것은 탈서울이라는 흐름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도시는 무너지기 전에 그 기운을 잃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한다. 실제로 지금 서울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 논의 기업 본사의 분산, 원격 근무의 일상화, 그리고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는 인구 이동. 이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서울 이후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그 공백을 어떤 도시도 어떤 제도도 아직은 완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합니다. 중심이 사라진 나라는 방향을 잃고 결국 흩어진다. 서울이 더 이상 나라의 심장이 아닐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의 끝, 즉 12월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목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시점은 모든 변화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다. 이 시기에는 행성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정점을 찍고 그동안 누적된 갈등과 혼란이 결과로 드러난다고 예언합니다. 그동안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만드는지 그 달에 드러난다. 정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경제는 수치로 드러나며 사회는 분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2025년 12월 그 달이 미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종말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2025년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